엄마! 그 땅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희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오빠! 언니는 엄마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또다시 아들과 딸의 다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지만 결혼 후 어느새 변한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딸도 되돌릴 수는 없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산청에 사는 73세 이옥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제 손이 떨립니다. 오랜 세월 약초를 다루며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으로 제 마음 깊숙한 이야기를 풀어내려 합니다. 젊은 날에 약초 농사를 짓다가 아들이 결혼 후 좀 편해 보이나 싶었지만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는 되지 않더군요. 결국 예전에 살던 산속에 다시 들어와 살면서 산속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인네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하루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첫 기억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던 이슬방울이에요. 어린 시절, 저는 산과 들을 내 집처럼 뛰어다녔습니다. 봄이면 진달래를 따먹고, 여름이면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줍고, 자연은 제게 놀이터이자 친구이자 선생님이었죠. 지금도 눈을 감으면 들립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들었던 산새들의 노래, 이슬 머금은 약초에서 피어나던 은은한 향기가.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약초밭을 일구셨어요. 어머니의 거친 손등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고 아버지의 굽은 허리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어요. 저녁이면 식구들이 둘러앉아 수다를 떨고 더운 여름밤이면 마당에 멍석을 펴고 누워 별을 세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중학교를 마친 후 저는 부모님의 약초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풀은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저 꽃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고.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물이었습니다. 캐온 약초를 다듬고 말리면서 이 약초들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특히 아픈 분들이 약초를 들고 가시면서 이옥분 씨가 키운 약초는 뭐가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20살 봄날의 장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이도 약초를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수줍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아가씨, 이 도라지 참 잘 키우셨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자연스레 사랑이 되었고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속에 지은 우리의 첫 집은 비록 작았지만 꿈으로 가득했어요. 봄이면 남편과 함께 산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약초밭에서 땀을 흘리고 가을이면 함께 수확을 하며 살았죠. 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약초밭 사이를 뛰어다니고 남편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순간들. 그때만 해도
이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덧없는 것이더군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녁엔 도토리묵 해 먹자. 하면서 산에 오른 남편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미끄러져 남편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아직도 밤에 빗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어린 두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보, 내가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약초밭을 가꾸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하루하루가 고되었습니다. 학용품조차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제겐 아들의 웃음이 모든 걸 견디게 하는 힘이었어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고 겨우 한 움큼씩 모은 것을 들고 읍내 시장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약초를 팔고 돌아오니 아들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따리에 들어있던 새 공책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번에 좋은 약초를 팔았단다. 이걸로 우리 아들 공책 새로 사왔어.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공책을 받아들고 엄마, 고마워. 말하며 환하게 웃는데 그 웃음 하나면 정말 세상 모든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아들과는 또 다른 걱정이었어요. 몸이 약한 딸은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랄 때면 집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팔곤 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결혼 반지를 팔던 날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의 이마를 짚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 크자. 내가 건강해지는 게 엄마의 제일 큰 소원이야. 딸은 약을 먹고도 힘들어했지만 항상 저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작은 목소리가 제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들과 딸을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제 삶이 충분히 보람차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숨죽여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장을 받아들고 엄마, 나 취직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딸은 도시로 나가면서도 늘 저를 챙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싸들고 내려와선 엄마, 요즘 일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던 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지켜보며 키워온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며느리 될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첫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단정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대구의 외곽에 전원주택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첫날, 저는 최선을 다해 환영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준비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이 아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 내가 잘해줘야지. 아들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해. 며느리가 음식을 맛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 시집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서로 웃고 도우며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약초를 정리할 때 옆에서 돕기도 하고 시장에 갈 때 같이 나서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아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 잘 어울리고 당신도 좋아했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며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쁠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줬는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더 가볍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이 며느리에게는 촌스럽고 구식으로 느껴졌나 싶어 괜히 움츠러들었죠. 며느리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깔린 이불을 접으려 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어투에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제 마음에 상처를 남긴 날은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은 것을 보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젓가락 소리가 너무 커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변하자 저는 자꾸만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며느리를 충분히 잘 대해주지 못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에게도 이런 고민을 말하지 못했지만 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뭐가 고민이세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딸은 끝까지 걱정하며 제 마음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딸의 전화 한 통은 그나마 저를 붙잡아주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저는 마치 이 집에 제 자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 걸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밤새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느꼈던 기쁨이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어머니, 그 옷은 좀 촌스러우신 것 같아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어머니, 좀 씻으세요. 몸에서 냄새 나요. 점점 더 하나둘씩 쌓여가는 말들이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발걸음도 소곤소곤 제 존재 자체가 죄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여보, 그만해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닌 것 같아 너무 서글펐어요. 딸아이만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무심코 내쉰 한숨 하나에도 딸은 금세 알아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죠? 말씀해보세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금 저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아들 집에서 제 존재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손자들 옷에 떨어진 단추도 다시 달아주곤 했죠. 며느리가 직장에 나간 날이면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손자들이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가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셨답니다. 하지만 점점 제 존재가 이 집에서 투명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 저는 손자들 반찬을 챙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죠. 어머니, 그릇 좀 살살 놓으세요. 비싼 그릇이란 말이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저는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밥알이 돌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제가 젖먹여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엄마의 마음도 몰라주는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와 마주치는 게 두려워졌어요. 거실이나 밥 먹을 때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도 며느리가 없을 때 몰래 다녀오곤 했죠. 내 집인데 마치 도둑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다가 제 방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런 낡은 옷들은 이제 좀 정리하시죠. 그리고 어머님 쓰시는 오래된 물건들도요. 요즘은 깔끔하게 살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옷이란 건 제가 손자들 키우면서 한 땀 한 땀 기워놓은 것들이었고 오래된 물건들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물들이었는데 더 서글펐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옛날 물건들 다 버리고 깔끔하게 해요. 제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젊었을 적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재워주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챘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힘없으세요. 무슨 일 있죠? 아니야. 그냥 엄마, 저를 속이시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요. 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 아이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온 가족이 외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자리에서는 조용히 계시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거 싫어하거든요.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려 내려놓을 수밖 없었습니다. 입안의 음식이 모래알처럼 씹히더군요. 손자와 나누던 이야기도 목구멍에 걸린 채 나오지 않았고요.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눈치 빠른 딸이 그때 나섰습니다. 오빠, 언니, 어머니가 왜 조용히 계셔야 해?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지금 뭐가 문제인데?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딸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미안했습니다. 내 문제로 자식들까지 서로 다투게 만든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거리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떠나야 할 때구나. 방에 들어와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자들이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아들이 승진했다며 좋아하던 날, 며느리가 처음 들어와 수줍게 인사하던 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추억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산속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그 약초밭으로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이 아직은 살만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산으로 들어가려고 해.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곳에서 엄마가 좀 쉬고 싶어. 엄마,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김서방도 그러자고 했어. 아니야. 엄마는 그냥 산에서 살고 싶어. 내가 가끔 와서 보면 그걸로 충분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흐느낌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손자들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어요. 잠든 손자들의 얼굴을 보며 할머니가 미안해하고 속삭였죠. 떠나는 아침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떠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문을 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다워질 수 있겠지 하고요. 산속의 정막이 저를 감싸안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에
이불을 더욱 꽉 끌어안았죠. 여보, 나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끝없이 남편을 찾는 저를 위로해 준 건 남편이 남긴 약초밭이었습니다. 약초밭이라서 한두 해 제대로 못 가꾸었어도 생각보다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낯선 산속 생활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이 땅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당신이 떠난 뒤에도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갈게요. 약초도 잘 가꾸고 당신이 사랑했던 이곳을 내가 지켜낼게요. 흙을 만지며 눈물을 훔치던 날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근데 밤엔 무섭지 않아요? 딸은 항상 그랬듯이 저를 걱정하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딸은 올 때마다 반찬거리도 해다 주고 집안 청소와 밀린 빨래도 다 해주었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며 저의 이야기도 끝없이 들어주었죠. 딸이 오는 날이면 적막했던 집이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손주들 방학 되면 며칠씩 있다가 갔는데요. 시골에 와서 흙을 만지며 노는 손주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아들, 딸 키울 때가 무척이나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어요. 한 통의 전화도 짧은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하는 마음에 저도 연락을 못했죠.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소식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거란 이야기였죠. 한동안 방치했던 땅이었지만 이젠 정말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더군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 땅이 이제는 이렇게 귀한 것이 되었네요. 약초밭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이 남긴 땅이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으며 약초밭에서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은 1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개발 지역의 가운데에 있어서 수십억 이상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 땅을 나중에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며느리의 말투에는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이 방문한 이유는 곧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약초 키우는 땅 있잖아요. 개발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미리 잘 나눠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 땅 저희가 관리할게요. 우리가 요즘 어려운 일이 좀 있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과 며느리가
땅 때문에 찾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목이 메었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땅은 줄 수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그 말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묵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딸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더니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오빠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딸은 즉시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기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건지 아들과 며느리는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욱 날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남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꼭 참았습니다. 내가 날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찾아오진 않았을 거야. 이건 내 아버지의 유산이고 내가 지켜온 거란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할 거다. 며느리는 속상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못 있어요. 변호사도 알아볼 거예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딸은 끝까지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었죠. 며느리의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찌르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그 땅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한동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겠죠.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처음 샀을 때 얼마나 설레었었는지 여기서 우리 둘이 늙어가자.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의 전화는 점점 더 거세졌고 말투는 날이 갈수록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협박이 담긴 그 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얘야, 내가 이 땅에 쏟은 시간과 마음을 네가 알기나 하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의 의지에 울음을 삼켰죠. 때로는 남편의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남편은 항상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옆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잠에서 깨고 나면 더욱 서러웠습니다. 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엄마,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딸은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때도 서류를 정리할 때도 딸이 곁을 지켜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놓고 가족 간의 상처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우리가 함께 가꾼 이 땅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부를 결정하고 딸에게 말했을 때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요. 아빠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딸의 말에 저도 울컥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어요. 엄마,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들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게 다 저희를 미워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이건 미움이 아니란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이야.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살지 않았으면 해서.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노에 차서 집을 나갈 때 저는 창가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약초밭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어요. 봄날 남편과 함께 심었던 약초들, 더운 여름날 함께 물을 주었던 기억들,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을 보았어요. 엄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픔도 어느새 지나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킨 소중한 추억이 되더군요. 산속에서 홀로 보낸 힘겨웠던 날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엄마, 어느 봄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욕심만 차 있었죠. 돈만 보였어요. 엄마의 마음은 아빠와 함께 일구신 이 땅에 대한 사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한참을 울먹이다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산속에서 혼자 버티실 때 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땅 때문에 왔었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봄꽃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나 봅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일찍 찾아와 제 곁에 조용히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제가 한 말들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건 협박이었죠. 제가 어떻게 시어머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며느리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땅을 기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전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단 걸.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막으시려 했단 걸.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여기저기를 고쳐주었어요. 엄마, 이 계단 너무 위험해요. 제가 고칠게요. 엄마, 겨울 되면 이 방 춥죠? 이번 주말에 단열재 새로 붙여드릴게요. 며느리는 매번 찾아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이에요. 제가 이번엔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 김치는 어머니께서 예전에 담그시던 방법 그대로 해봤어요. 맛이 어떠세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약초밭 가보실까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가꾸시던 그곳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기부한 약초밭 외에도 깊은 산속에 있는 게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오빠도 며느리도 이제 많이 달라졌죠? 엄마가 끝까지 현명하게 버텨주신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는 함께 그 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어 있더군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부렸다면 그저 돈이 됐겠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 됐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들으셨죠? 우리 아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던 모습이에요.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요. 당신이 잘 이끌어 주었네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니까요. 지금 힘들더라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